오늘 소개할 책이 책은 도끼다인데요. 책을 도끼에 비유해서 좀 의아해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. 카프카가 이야기했죠. 책이란 무릇 내 안에 있는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이죠. 부디 여러분이 읽고 계신 한 권의 책이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트리고 잠자던 세포를 일깨우는 도끼이길 바랍니다. 오늘 만나볼 책은 도끼다입니다. 이게 10년이 넘은 책이죠. 2011년에 나왔으니까.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전 직장이 이제 코트라는 직장이었었는데 해외에 이렇게 주로 나갔다 하니까 사실 이런 책이 나온지도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작년 7월인가에 이제 그 후배가 왔는데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 책을 두 권을 가져왔더라고요. 이 책은 도끼다 하고 다시 책은 도끼다라는 것도 책을 가져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탁 접했는데 처음에 느낌을 별로 안 좋았어요. 도끼라는 게 이게 저는 거기서 거부감이 확 왔습니다. 언어에 대한 이 도끼라는 게 이게 보통은 살벌하거나 서슬퍼렇고 이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했는데 요거 5장 넘기면서 제가 책 5장 넘기면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도끼라고 했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좋은 책이구나라는 걸 5장 읽으면서 제가 바로 느꼈어요. 이거는 인문학 강의고요. 그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사냐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한 겁니다. 이게 딱 말을 하게 되면요. 이 감수성 훈련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에요.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창피합니다. 그죠? 20, 30대 이미 고민을 했을 걸 뭘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고민을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생각한 건 다릅니다.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. 어차피 새로운 인생 시작 아닙니까? 제2의 인생이니까. 이제 직장 생활 3, 40년을 하면서 이렇게 무뎌지고 이렇게 없어진 그 감수성을 갖다 좀 살려서요. 큰 욕심을, 남은 인생에 큰 욕심을 안 부리고 주변을 살피면서 주변에서 행복을 찾는 그러한 삶의 자세라는 거는 제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광부인인 저자에게 창의성과 감성을 준 책들을 소개한 인문 교양서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 안나 까레니나,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, 그리스인 조르바 등의 책들을 그만의 독법으로 소개합니다. 감수성 훈련을 할 때 이분은 책을 통해서 했다고 그럽니다. 그게 이제 음악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더라. 그리고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감명받은 걸 갖다가 여기다가 많이 이렇게 넣어놨어요. 예시를 들면서요. 특히 이제 그 기문의 엿보기라는 거 있습니다. 들여다보기라는 그런 구절이 2강에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기문이라는 분이 또 유명한 분이시잖아요. 그러니까 형용사와 동사를 안 쓰고 직접적으로 서술을 하는 거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. 강건한 채로. 근데 이제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자를 들었어요.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꽃을 묘사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동백꽃도 묘사를 했고, 그 다음에 산수유도 묘사를 했고, 그 다음에 꽃을 갖다 쭉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, 특히 동백꽃 같은 거를 묘사한 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. 왜냐면 제가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부산에 꽃이 동백꽃 아닙니까? 그래서 동백섬도 가보고 이랬을 때 얘네들은 겨울에 피는데 잎이 다 녹색이에요. 거기다가 이제 빨간 꽃들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. 근데 중간중간에 숨어 있어요. 그래서 동백이 다 이렇게 있는데, 얘네들 꽃은 이렇게 벚꽃이라든가, 아니면 뭐 산수유라든가, 이게 집단으로 아니고, 뭔가가 이렇게 군집인데 이렇게 확 드러나진 않아요. 근데 요 분이 그걸 갖다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. 군집으로 있으면서 군집을 뽐내진 않고, 개체로서 빛난다라는 게 바로, 그런 거라든지 산수유는 뭐 나무가 꾸는 꿈과 같다 이런 거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적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이 이렇게 느꼈을 때 이렇게 줄을 치고 이런 건데 그렇게 하는 중요한 목적은 감성을 키우는 겁니다. 그러니까
이분은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치면서 저게 뭐지? 이런 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정확하게 느끼는 거죠. 저자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이라도 깊이 있게 읽고 사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. 습관적인 독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책 읽기를 시도해 보기를 재차 권합니다.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시가 하나 있습니다. 한 시가. 한 번만 읽어드려도 될까요? 네. 그 하루 종일 봄을 찾아 다녔으나 보지 못했네. 집신이 닳도록 먼 산 구름 덮인 곳까지 헤맸네. 이게 지쳐 돌아오니 창앞 매화 향기와 미소가 가득. 봄은 이미 그 가지에 매달려 있네. 이건데요. 지금 이제 겨울이라니까 이제 봄이 곧 올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이제 작자 미상이고 한시예요. 근데 저렇게 이분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건데 여기 봄을 행복이라고 찾게 되면 이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그게 이제 바로 나타나는데요. 그 행복이라는 거는 지금 이분은 봄을 찾기 위해서 저기 먼 데까지 막 가고 하다못해 집신이 다 다를 정도로 이렇게 다닌 거예요. 그게 이제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레이스로 해서 계속 경주로 해서 계속 여기까지 달려온 거하고 똑같죠. 근데 그렇다고 행복했느냐?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. 그래서 자기가 돌아와서 문 앞에 보니까 문 앞에 있는 매화에서 벌써 봄이 벌써 딱 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였고 저한테도 가장 이거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갖다가 이제 경주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거죠, 사실은요. 이제 제가 이게 살아온 역정을 보게 되면 이거 끝나면 또 이게 있고요. 여기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있어요. 여기까지 오고.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들어오게 되면 승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경쟁도 해야 되고. 그런 여러 가지. 그러면서 중간중간은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족이고 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. 그 다음에 그때 자기가 하던 바를 성취해서 한 번 그렇게 성취했다고 그래서 60년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참아왔던 행복이 한꺼번에 그게 보상이 될까요?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도 그렇고 지금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목표를 두고 거기다만 경쟁을 할 게 아니라 그 현재에 굉장히 충실한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에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잘 산 인생이 아닐까. 내 인생에 힘이 돼주는 한 줄을 찾겠다는 목표로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? 때로는 독서가 힘들겠지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독서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. 격언이 될 만한 한 줄을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, 가족들에게 건넨다면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책 읽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행복한 책 읽기 황범입니다.